지난주 화제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34살의 여성 동성애자라고 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국에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없을까? 한국의 국회의원 평균 연령 55.8세. 그래서 그게 4개월 전 조사라서 아마 지금은 56세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27살의 시의회 의장, 그리고 30살엔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 라고 놀라실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분을 모시고 정말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은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의원님, 정말 모시고 싶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 프로필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시의회에 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제가 네.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는데요. 네네. 자, 이게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의 이력이었는데 제가 제 지금 이력이 아니네요.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사흘 전에 독감에 걸렸어요. 목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전염은 안 됩니다. 전염은 안 되는데 네네.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오락가락했는데 여기 읽어주신 거를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산나 마린이 27살의 시의회 의장과 30살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그랬다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님. 네네. 국회의원 된 지 몇 개월 되셨죠, 지금? 지금 2달 됐습니다. 2달. 너무 따끈따끈하다, 정말. 네. 어떻게 2달밖에 안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신지조차 사실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서 좀 맞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직접. 제가 정당 활동은 20살 때부터 해서요. 저 2004년부터 이제 정당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 그럼 정치 경력 13년 정도 되시나요? 네네네. 10 몇 년 됐죠. 그죠. 2004년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많은 활동을 하다가 2012년에 그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될 때 저도 비례대표 27번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졌죠. 그때 몇 번까지 그때는 됐었나요? 21번까지 당선이 됐는데 떨어지고 부대변인하고 활동을 하다가 16년에 다시 비례대표를 도전을 했는데 그때 비례대표 16번을 받았어요. 그때는 13번까지 당선이 됐었는데 그래도 많이 좁혀졌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유학을 갔다 오자. 그래서 그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로 유학을 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몇 년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9월에 학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16년 9월부터 18년 5월까지 미국에서 있다가 거기서 남편도 만나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리고 제 후배가 한 명이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 나와서 지금 점프라는 사단법인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멋진 친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저는 아기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아기 키우고 있었어요. 19년도에 이제 아기 키우면서 집에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8월 달에 이수혁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그 주미대사로 발령이 나셔서 그렇죠. 미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시게 되는 바람에 제가 국회의원직을 10월 11일에 승계하게 됐습니다. 그때 약간 아그레방이 늦어지면서 맞아요. 한 8월 정도에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면서 그냥 피가 말랐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진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근데 또 10월 달에 또 그 국회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 그러니까요. 네, 국정감사가 있는데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니까 뭐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10월 달에 그래서 이제 되셨네요. 참. 자, 먼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운동화가 터진 사진. 이런 거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게 뭐 어떤 의미로 올리신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된 첫날부터 이제 운동화를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사실 터진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오늘 제대로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운동화를 계속 신어야 되나.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운동화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미리 실밥 좀 뜯어놨다가 이렇게 아, 하신 거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사실 운동화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예, 되게 예. 소중하게 신었어요. 아, 이렇게 그러셨어요? 신을 때도 예. 이렇게 조심조심 예. 신고 이랬는데 결국엔 터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어디를 주로 이렇게 다니시길래 그렇게 아침에 조깅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이제 출근은 제가 보통 6시에 이제 5시 반에 출근을 해서 6시에 예, 국회에 예. 도착하는데 예. 국회 도착해서 뭐 자료들도 보고 저는 국회의원은 회관에 있으면 안 된다. 아, 나가야 된다. 예, 오늘도 예. 제가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최대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모아서 법안으로 만드는 거는 그때 회관에 와서 하는 거지. 예. 최대한 나가자. 그래서 일정이 뭐 거의 뭐 30분, 1시간 단위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최대한 예. 많은 분들을 만나자.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많이 다녔네요. 뭐 하루에 네. 그러면은 네. 몇 명 정도나 보통 만나세요? 근데 꼭 인원수를 사실 제가 많은 숫자를 만나진 못해요. 왜냐면 그게 있더라고요.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막 100명, 200명씩 만나면 좋긴 한데 그런 행사들은 제가 좀 적게 잡고요. 사실은 예, 10명, 뭐 20명 이 정도로 소규모로 만나야 제가 깊이 있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거의 1시간, 뭐 2시간 이 정도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힘들게 매우 네. 진짜 우여곡절도 많고 힘들게 그리고 뭐 그거를 낙선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낙선으로 보면은 벌써 이제 세 번째 네, 만에 네. 되신 거잖아요. 막상 이제 어쨌든 하고 싶으니까 네, 이렇게 네. 열심히 이제 도전도 하신 건데 들어와 보니까 좀 어떤가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뭐 법안 발의하려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찾아가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은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실제로 제가 제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더 책임감이 커졌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말이 아니라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되니까 이렇게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국정감사 때 네네. 옷을 3번이나 갈아입어서 화제가 네. 됐어요. 좀 오래전 네. 일인데, 네. 또 화면을 또 근데, 띄워주셨는데, 예, 네네. 저게 지금 하루에 지금 그랬던 거죠? 하루에. 네네. 근데 노트북도 바뀌었어요, 심지어? 노트북은 아닌가? 네, 노트북은 이제 그 국회에서 주는 게 있고요. 예. 그게 제가 원래 쓰던 노트북이 아니어가지고 제 노트북으로 예. 사실 저는 그 미리 전날 밤에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질의서를 작성해서 예. 그걸 보고 사실은 질의를 했던 예. 그런 시간이 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그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네. 옷을 갈아입게 된 게 뭐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뭐 중간에 이제 제가 그 쉬는 시간에 나가서 이제 뭐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갔다 온 건데 사실 우리 방에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계속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그 의정 보고서를 이제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내가 정말 뭘 했어요라는 말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메시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고서에 쓸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 친구가 와가지고 예. 그럼 내가 하루 동안 그 자기가 쉬는 날이니까 와서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랬는데 일정이 워낙 바빠서 따로 네네.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뭐 시간 내기도 그러니까 생생하게 국회에서 네. 있는 장면을 좀 의정 보고서 사진이나 이런 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옷을 자주 갈아입으시면서 했군요. 그렇군요. 의정 보고서 지금 근데 채울 만한 게 있나요? 뭔가 지금 근데 두 달 너무- 됐는데 너무 바쁘게 국회가 해서. 일을 안 해 심지어. 근데 저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오늘도 제가 그 여성 영화인들이랑 예.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 여성의 비중이 어떤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또 미혼모들 간담회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청소년 부모들 관련된 간담회도 하고 또 제가 지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예. 청년 벤처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간담회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제안한 거를 저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부랑 여성가족부에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초청을 드려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 법안으로 검토를 할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은혜 의원님이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네,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치 나이는 꼭 만으로 하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예. 36입니다. 36. 83년생. 83년생, 36. 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은혜 의원님보다 더 젊은 분이 있나요? 이제 김혜영 의원님이 예. 저보다 더 젊은 분은 예. 없고요. 젊은 분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이 77년생인데 바로 제 위에. 77년생이면은 나이가 6살 정도 네네네네. 위이고. 네. 그리고 다른 당에는 있나요, 그러면? 이제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에 예. 그분이 뭐 85년생인가요? 뭐 6년생인가요? 그렇게 되시는 걸로 알고 그래도 있습니다. 제일 그러니까 뭐 막내는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죠. 지금 300명이 아니라 295명이세요, 국회의원이. 295명, 그 중에 예. 제가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막내죠. 민주당에서는 막내. 네. 한국 이 정당 이 국회의원들 나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아까도 55세라고 하셨는데 예. 그게 사실 16년 기준이에요. 2016년 당선이 될 때 예. 평균 연령이 55세였다라는 그러면 건데. 지금 2017, 그쵸? 18, 19 그러니까 58세. 네네, 그렇죠. 58세의 남성의 재산은 40억 이상. 예. 이렇게 평균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여성이 1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전체 남성이 83%. 그것도 실제로 그 여성이 17%라는 것도 저도 네. 계산을 해보니까 여성은 비례대표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가 없다면 지역구 의원으로 치면 10%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구. 네네네. 10명 중에 9명은 네. 지역구에 저는 남자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네. 심각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제가 그럼 예전에는 어땠을까 봤는데 이제 재헌국회부터 쫙 봤어요. 예, 그 통계치를 봤는데 실제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초반에는 국회의원이 200명 정도 수였는데 30대 이하가 5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20, 30대였던 거예요. 4분의 1 정도가 20, 30대였다고? 네네네네. 우리가 기억하는 죄송합니다. 네. 감기가. 예, 괜찮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최연소라고 얘기를 하는 김영삼 네. 그 의원이 27살에 국회의원이 네네네.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20대가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렇죠. 시대긴 했어요. 네. 근데 워낙 또 평균 연령이 좀 젊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예. 어쨌든 근데 지금은 너무 재헌국회는 그랬고, 그럼 그 이유는 좀 어땠나요? 그 이유도 예. 보니까 17대 때 많이 늘었어요. 우리 또 열린우리당 때 그 젊은 386 선배들이 많이 예. 이제 출마를 하셔서 그때 이제 한 24분 뭐 이 정도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선 계속 하락입니다. 지금은 사실 저를 포함하지 않으면 2명이 당선이 되셨던 거고 지금 3명, 그러니까 1%죠. 3명. 30. 그러니까 30대, 그러니까 39살 이하, 그러니까 2030이라고 네네네. 뭐 전체로 하더라도 20대나 없더라도 어쨌든 2030이라고 하는 때가 3명밖에 없다. 네네네. 의원이. 한 분이 또 누구신 건가요? 그 신보라. 신보라 의원. 땡의 신보라 의원이 있고요. 신보라 의원 출산하셔서 네네네. 이번에 그 국회의회에 이제 데려오겠다 안 네네네. 데려오겠다 그 논쟁이 있었던 이제 신보라 의원까지 해서 정말 없군요. 네. 원래 그리고 당선될 때는 30대였는데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몇 분? 아니 근데 다들 이제 신보라 김수민 의원도 지금도 다 30대세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너무 적죠. 네. 너무 적죠. 네. 그렇군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한국 정치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선거 연령, 그러니까 투표 연령이랑 피선거권 연령이 너무 지금 조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선거 연령이라고 하면은 지금 만 19세로 네. 되어 있는 거를 만 18세로 18세로 낮춰야 되고 하자. 예.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세 이상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대통령은 40세 이상. 예. 그러면 30대 대통령은 나올 수가 아예 없는 구조죠. 제가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청년들이 프랑스 청년보다 뭐 능력이 없어서 30대 대통령이 안 나오냐. 마크롱도 예, 30대. 당선될 때는 네네. 30대였어요. 39살에. 그리고 장관들도 30대가 많고요. 그럼 우리나라 청년들이 더 능력이 없나?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저는 경험이 부족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번에 핀란드도 그렇고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청년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핀란드는 청소년 기본법이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 네, 그래서 예.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나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게 의무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그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정치적인 의사를 이렇게 피력할 수도 없고요. 예. 그런 구조고 또 처음 선거를 나가는 연령도 25세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과감한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18세가 되면 투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출마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마도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네.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반장 선거를 해도 예. 모두가 유권자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18세 이상이면 투표도 하고 출마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25살? 네, 25세 이상. 25세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제 만으로 25세니까 네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은 대략 25세, 26세 네네. 그 정도 나이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네. 기준점이. 근데 그게 그래도-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높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음. 지금 보면 아까도 뭐 34살의 최연소 총리 뭐라면 이분은 10대 때부터 이미 정당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16살 때부터 정당 활동을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력이 예. 벌써 이제 뭐 한 20년이 안 되는데 17년, 18년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2, 3년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정치 경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예. 한 분야에서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386들이 너무 오래 해먹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죠. 사실 386 그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독재랑 싸우면서 그냥 네.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민주주의를 만드셨잖아요. 이룩하셨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국회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세대들은 특히 80, 90들을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자란 거 아닌가.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되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냥 공부 잘하면 돼. 너네 이 학교 가면 아니면 이 직장 얻으면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예.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이거 뭐 저는 뭐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그런다고 또 어떤 뭐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은 이게 안 네네.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네. 뭐 보좌관이 출마를 하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원님이 이렇게 만류를 하면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이제 내물에면 50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잖아. 왜 그래? 그래서 의원님은 그럼 몇 살 때 의원 되셨나?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37에 됐나? 이렇게. 맞아요. 아니,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본인은 30대 되고서 네. 이제 아직 이제 내모레면 이제 뭐 40대 후반인 사람한테 아직은 젊잖아.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본인 생각과 이제 다른 맞아요. 거죠. 나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 또 총선기획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예. 그 너무 잘 된 게 총선기획단에 그 15분 중에 예. 5분이 여성, 또 4분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 토론의 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게이머 황희두 씨도 포함해서 네네네. 황희두 씨도 한번 여기 나온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래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발언권이 생겼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특히 네. 청년과 여성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당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또 불출마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있어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런 생각도 아쉬움도 드는데 사실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앞으로 더 아마 불출마하시는 분들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그런 자리에 또 청년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그런 우려들도 일각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뭐 국회의원 준다고 해서 잘 할까? 잘 못하고 아까운 국회의원 자리만 하나 뭐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날려먹는 거 아니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우려들이나 걱정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나온다면은 뭐라고 좀 대답을 하시고 싶어요? 설명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정치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게 지금까지 워싱턴에 있던 사람들 다 경력이 많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한테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이 저도 해보니까
막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각이요? 네네. 네. 왜냐면 법을 만드는 거는 실제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법제처에서 다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존 법들과 뭐 충돌이 있는지, 뭐 법 실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게 따지면 변호사들이 다 국회의원을 해야죠. 그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 다양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다.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세대의 교체가 아니라 세대 공존이다. 저는 70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20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직업도 저는 사실 뭐 어떤 노동자 출신도 와야 되고 또 뭐 사실 변호사 출신도 와야 되고 다양한 뭐 엄마들도 있어야 되고 제가 사실 국회의원 된다는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예. 처음에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승계될 것 같다. 근데 야.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애기 어디에 맡기지? 예, 그거였어요. 그러게요. 애기 어디다 제가- 맡기셨어요? 지금 애가 혹시 몇 살? 예, 16개월입니다. 16개월이요. 네, 이제 갓 돌이 지났는데 갓 돌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2살? 네. 생일에 따라서 뭐 네, 다르겠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저 애기 어디에 맡겨요? 이제 의원 됐는데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국회 어린이집 좋다고. 어린이집, 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예, 예. 좋다. 너무 정책이 좋다. 예, 예. 직장 어린이집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예. 근데 불가능했던 거죠. 왜냐면 왜 안 됐나요? 네, 16개월 아이를 제가 부천에 사는데 왔다 갔다 2시간씩 차를 태워야 되고 제가 출근을 5시, 6시에 해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가 뭐 거의 퇴근하면 10시, 11시인데 그 사이에 어린이집에 계속 맡기기도 그렇고 혹시나 뭐 또 감기 걸리셨지만 애가 감기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중간에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소아과도 많이 없잖아요. 근처에. 예, 예. 불가능한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해본 사람 아니면 또는 그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많은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았을 때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하고 라면을 네네네. 먹으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때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에 간 어린이집에 네.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고. 예. 그래서 이 의원에 간 어린이집은 최소한 굉장히 공정했던 걸로 그래요. 확인이 네. 됐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거기가 그렇게 시설이 좋다면서요. 네, 인원도 되게 많이 하고 특히 직원분들이 이제 또 근무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네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할 일은 거의 없죠. 왜냐면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다 50대, 60대니까 네, 맞아요. 의원들이 할 일은 없고 지금까지는 거기 국회 사무직이나 아니면은 네네. 이제 뭐 보좌관분들이 많이 네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하시지 그랬어요. 되게.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기를 먼저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뭐 데려가고 이런 걸 막 쇼로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가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게 보여주는 것이 맞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네네. 남편분은 실례지만 직장인이신가요? 그러면? 남편이 예. 제가 미국에서 그 하버드에서 같이 만났고요. 예. 저보다 5살이 어려요. 5살이면 88년생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그 아동 인지 치료 어플을 이제 하는 그런 회사를 같이 친구들이랑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회사가 작아서 막 육아휴직이라고 막 월급을 주고 이러진 못하더라고요. 코파운더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일단 그럼 무급이라도 좋으니까 조금 쉬게 해달라. 그래서 일단 집에 있습니다. 남편분을 인터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남편이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요즘 어. 완전히 그냥 정말 전문 주부가 됐어요.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젊은 의원들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러면 그 분들하고 어떤 뭐 평소에 소통이나 교류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사실 다른 당 의원님들과는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없고요. 예. 우리 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70년대생, 저는 80년대생이고요. 예. 70년대생 의원이 10분이 계세요. 10분이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외로 많네요. 박주민 의원님도 박주민 그 의원도 중에 하고 있고. 70년대생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네. 우리 당에서도 민식이법 이런 건 강훈식 의원님이 하셨고요. 강훈식 의원이 72년생인 걸로 알고 네, 있고. 그리고 예. 유치원 3법도 박용진 의원님이 하셨죠. 박용진 의원이 70년생인가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막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로 70년대생 또 80년대생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아동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아마 73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박주민 의원보다 젊은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러면? 그러면 뭐 근데 보통 다 70년대생들이라 네. 저도 막 정확한 연도를 모르지만 어쨌든 네댓 70년대생이 네, 그 정도. 그렇군요. 박주민 최고위원보다 젊은 분이 4-4명밖에 없답니다. 지금 네. 민주당에. 자, 민주당 이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워낙 사실은 짧은 네. 기간 동안 또 의정 활동을 하셔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엄청 많은 걸 여쭤볼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더 궁금한 거는 네. 정치인, 네. 정내에 앞으로의 의정,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더 궁금해요. 일단 다음 총선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십니까? 일단 여기에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자리 욕심을 내면 안 되더라고요. 자리 욕심이. 네, 자리 욕심이 나면 그 자리가 우선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어쨌든 저의 사명을 좀 생각해보자 이런 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저는 너무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말과 글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싶다. 그렇게 꿈을 정했어요. 말과 글을 통해서 희망이라면 어떤 거예요? 예를 그래서 들면 일단 제가 책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책이요? 예, 책도 조만간 이제 출판이 될 예정이고 어떤 책인가 좀 대략적인 것만 알려주세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예. 이제 쓰던 책인데요. 제가 지방대를 나왔어요. 예. 근데 또 제가 한편으로는 미국에 정말 세계적으로 좋다는 하버드대를 나왔죠. 근데 지방대를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저라는 사람은 똑같거든요. 근데 사회에서 볼 때는 저를 굉장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저의 그 고민들 그런 것들을 담은 책을 좀 기다림이라고 아직 가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했는지에 대한 그런 책을 지금 쓰고 제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나온 사람 많이 아는데요. 네. 별로 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 뭐 네. 이준석 씨, 뭐 네. 강용석 씨 다 아는데 별로 크게 다르지 다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거 외에도 네. 뭐 많이 아는. 예, 아니, 농담이고요. 근데 제가 예. 그때 그 공천심사 볼 때 사실 면접을 그렇게 봤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나는 예. 되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 애라고. 음. 돈도 안 되는 정치 활동하고 또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제가 미혼모들 돕고 뭐 지역의 어르신들 도왔거든요. 막 영정사진 찍어드리고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정말 쓸데없는 일 하는 애였어요. 지방대 나오고. 근데 이 똑같은 저의 경험을 보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네가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가치를 따라서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합격을 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딱 보통 보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이제 사실 30대 되면 이제 학교도 중요하지 않아요.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직장 다니는지 이제 또 40, 50대 되면 또 자녀가 어떤지 막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네,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 책 언제 나오나요? 일단 1월 16일 이전에 또 책이 출판돼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출판이 되지 지금 않을까. 바짝 달려야 되는군요, 지금. 지금 잠도 못 자요 지금. 그 바쁜 와중에 지금 네. 여기에. 예. 그래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책 나오면은 또 한번 뭐 네.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과로하지 마시고요. 네네. 과로가 지금 문제인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국민 TV로 혹시 전에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죠? 네네네. 저희 국민 TV가 이게 미디어 협동조합이라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때 네네. 대안적인 언론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돈을 내 가지고 지금도 매달 얼마씩 내는 조합비를 내 가지고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좋네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진짜 좋은 방송 만들어 보겠다는 그 국민들의 일념 하나로 지금 돼 있는 거고 제가 네네. 미흡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요. 저희 국민 TV 조합원과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러면. 네. 근데 저기 댓글이 좀 있는데 저런 거는 안 읽어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고열에 시달려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현주님이 패션 감각 좋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김유진님이 정은혜 의원님 반갑습니다. 싱글벙글님 정은혜 의원님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임꺽정님은 국회의원이 연예인 포스네요. 네. 오늘 제가 또 예. 영화인들과의 만남을 오전에 그러시나요? 하면서 약간 예.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연예인 포스세요.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저의 미흡한 진행을 이렇게 꼭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께. 네. 예. 여기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이제야 진짜 만나네요. 제가 그 전부터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이라도 이렇게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좀 외롭기도 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또 그 관심으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2030 청년들이 함께 국회에 진출을 해서 그래서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함께 만들고 고민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뭐 반응 오늘 너무 좋네요, 진짜로.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정말 좋아요. 댓글을 너무 보고 싶네요. 이게 지금 저한테 안 보시고요. 보여서. 나중에 이제 보셔도 네네. 진짜 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반응이 아유, 좋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은혜 의원님이 앞으로의 어떤 정치 인생을 걷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는 댓글들 많이 있고요. 저도 아유, 그 감사합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 뭐 가능하면은 또 다음 뭐 21대에서도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셔서 계속 네. 이제 좀 젊은 바람을 일으키시길 원하고 다음 총선에서는 이번에 또 총선 기획단도 있으시니까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평균 연령을 한 5살만 낮추시는 역할을 아, 네. 그래야죠. 국회의원 연령을 좀 5살만 네네. 낮추는 역할을 좀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은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